근데 이제 상상력은 대부분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좋게 생각하지를 않았죠. 상상력은. 그렇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면 상상력이 없으면은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소크라테스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세상이 어때? 너무 장애인들 어떻게 했어, 소크라테스? 죽여요. 죽이진 않았어. 그냥 나가주세요. 뭐 이런 거였죠. 그렇죠. 불구자들 그냥 죽이잖아. 그렇지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또 틀린 말은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 그러면은 이성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상상력은 어떤 유아틱하고 아이들이나 갖는 거고 그냥 어떤 이성보다는 열등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 이성도 필요하지만 상상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성도 필요하지만 상상력도 필요하다. 과학에서 우리가 지식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도 상상력이 배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상력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이 희극 작가들이에요.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들 속에서 가능성, 희망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극은 화합과 사랑이라는 것을 공동체 안에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읽게 되면은 내용이 황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구름도 되게 황당했죠? 이것도 이제 황당해요. 왜냐면은 이 희극 작가들은 뭘 사용하니까? 이성보다는 상상력을 사용하니까. 희극 같은 경우에는 아리스토파네스는 그 배경이 펠레폰네소스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가 그러니까 외부의 적이 아니고 내전이기 때문에 이 헬라스라는 이 지역 안에 있는 모든 도시 국가가 폐허가 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는 뭘 원하는 거야? 이 전쟁이 끝나고 다시 재건이 됐으면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과연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이성적으로 이야기해 주면 절망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가지고 희망, 소망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펠레폰네소스 전쟁이 어떻게 끝날 수 있는지를 이 개구리라는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죠. 토론이 너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단 장소 한번 보죠. 드라마는 아테나의 교회에서 시작하여 저승에서 끝난다. 배경에 보이는 건물은 처음에는 헤라클레스의 집, 나중에는 플루톤의 궁전을 나타낸다. 한 명은 걸어서 다른 한 명은 당나귀를 타고 두 나그네가 등장한다. 그중 걸어가는 연극의 수호신 디오니소스고 디오니소스 제에서처럼 노란 겉옷에 반장화를 신고 있으며 헤라클레스처럼 보이려고 겉옷 위에 사자 가죽을 걸친 채 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다. 당나귀를 타고 있는 자는 그의 노예 크산티아스로 괴나리 보찜을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고 있다.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 자체가 웃겨. 일단 첫 번째, 디오니소스가 누구처럼 변장하고 있어? 헤라클레스. 자, 헤라클레스는 일단은 근육이 어떨까? 커요. 근육이 그래요. 디오니소스는 특징이 뭐냐면 미소녀예요. 미소년.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이야. 그러니까는 근육이 없어. 빼짝 말랐어. 막 머리 휘날리고 그리고 피부는 하얗고 이게 이제 디오니소스의 모습이에요. 근데 디오니소스가 누구처럼 변장하고 싶어? 헤라클레스. 이거부터 웃겨야 돼. 그쵸? 그리고 한번 보세요. 디오니소스는 걸어가요. 그런데 누구는? 노예가 뭘 타고 있어? 당나귀를 타고 있어. 그리고 당나귀를 타면서 노예가 뭘 지고 있어? 보찜을 지고 있는 거죠. 이거부터가 지금 황당한 거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연극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 이렇게 나올 때 사람들이 엄청나게 껄껄껄 웃고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죠. 처음 부분은 한번 읽어보죠. 날이 관객들을 언제나 웃기는 흔해 빠진 농담 한마디 할까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해. 아파 죽겠어요만 빼고. 그것만은 하지 않도록 조심해. 아주 신물이 나니까. 그것 말고 세련된 농담도 안 되나요? 목덜미가 짓눌려요만 빼고.
뭘 하지? 되게 우스운 걸로 할까요? 그래, 겁내지 말고 말해봐. 그러나 그것만은 말하지 마. 뭐예요? 나 똥 마려워요, 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웃기려고 하는데 좀 우리 웃음 코드하고는 안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이 노예하고 그리고 디오니소스하고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 따먹기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헤라클레스 집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헤라클레스 집. 35행 한번 보면 내려 이 악당아 벌써 내가 맨 먼저 들리려 했던 집에 대문이 가까워 왔으니 말이야.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더니 이제 헤라클레스가 문을 연 거예요. 누가 문을 쳤지? 누군진 몰라도 꼭 켄타우로스처럼 떠받는구나. 말해봐 무슨 일이야? 디오니소스가 이봐 노예한테 왜 그러세요? 너 못 봤니? 뭘 말이에요? 그가 흠칫 놀라는 건 말이야.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문을 여니까 누가 있어? 디오니소스가 있잖아요. 누구 변장해서? 헤라클레스로 변장해서.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입장에서는 이게 웃기죠. 그런데 디오니소스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제가 흠칫한 거야. 라고 지금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노예가 그야 뭐 나리가 미친 줄 알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이제 헤라클레스가 웃지 않을 수 없구려. 입술을 깨물어도 웃음이 터져 나오니 여보게 이리 가까이 오게 내 자네에게 부탁이 있네. 자꾸만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난들 어떡하오. 샛노란 겉옷에 사자 가죽을 걸치고 있는 걸 보니 의도가 뭐요? 반장화의 몽둥이라 잘 어울리는 걸 대체 어디 갔다 오는 길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디오니소스가 자초지정을 이야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을 읽었다. 에우리피데스. 근데 그 비극이 너무 나에게 감동이었다. 그래서 에우리피데스 또는 그 비극 작가를 내가 하데스에서 데리고 와야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비극 작가들은 디오니소스가 생각할 때 너무 못하는 거야. 너무 못해.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비극 작가들, 뭐 소포클레스라든지 에우리피데스라든지 아이스킬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비극을 나는 다시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하데스로 내려가가지고 이들을 다시 데리고 오겠다. 라는 게 이제 디오니소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헤라클레스한테 온 거예요? 12가지 과업 중에 그렇죠. 맞아요. 헤라클레스는 어디를 내려가 봤으니까? 저승을 내려가. 그렇죠. 하데스를 내려가 봤으니까.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도 누구처럼? 헤라클레스처럼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하데스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궁금한 게 뭐야? 하데스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105행 한번 가볼까요? 그건 그렇고 내가 자네 흉내를 내며 이렇게 차려입고 여기 온 까닭은 자네가 케르베로스 그러니까는 이제 하데스 문지기예요. 를 끌고 오려고 저승에 내려갔을 때 자네를 접대해준 친구들을 내게 소개해주지 않을까 해서였네. 내게도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항구, 빵가게, 육아, 휴식처, 분기점, 샘, 길, 도시, 여인숙, 술집 여인들도 말해주게. 빈대가 가장 적은 술집으로 말일세. 그러니까 뭐야? 이제 헤라클레스한테 하데스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 이거 얻으려고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헤라클레스가 용감하기도 하시오. 그래, 형도 감히 그곳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요? 헛소리 그만하고 여기 어느 길로 가야 우리가 하데스에 되도록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말해주게. 주되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운 길 말하지 말게. 어떤 길로 가겠다는 거야, 그쵸? 그랬더니 헤라클레스가 자, 어느 길을 먼저 말해줄까? 하나는 밧줄과 의자를 사용하는 것이죠. 목매달고. 그쵸? 그러면 하데스 바로 가잖아. 그쵸?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뭐라 그러냐면 숨이 막혀. 그 길은. 다른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라클레스가 그렇다면 짧고 잘 다져진 길이 있는데 절구통을 지나가게 되지요. 그랬더니 절구통은 뭐예요? 뭘 빠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미나리 말인가? 동미나리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먹고 죽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동미나리를 빠가지고 먹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그 길은 너무 차고 냉랭해. 왜냐면 동미나리를 먹으면 피가 이제 발에서부터 더 이상 가지 않아서 이제 차가워지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헤라클레스가 그러면 가파르고 빠른 길을 원하시나요? 그래, 난 잘 걷지 못하는 편이니까.
그러면은 케라메이코스로 가시오. 이게 어디냐면 국립묘지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떡하지? 높은 탑으로 올라가. 그 다음에 어떡할까? 횃불 금지가 출발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구경꾼들이 출발하는 소리 치면 형도 출발하시오. 어디로? 아래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져서 죽는 거죠? 두 겹으로 쌓인 내 골이 박살날 텐데 내 그 길은 안 가겠네. 그럼 어느 길을 가죠? 그러니까 이제 헤라클레스가 갔던 그 어디예요? 망각의 강. 그쵸? 망각의 강을 건너가는 그거를 이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가 이제 쭉 이야기를 해줘요.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주고, 자, 그래서 이제 헤라클레스는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디오니소스하고 노예하고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노예가 지금 가고 싶지 않아. 가기 싫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한테 나 데리고 가지 말고 지금 누구 하데스로 내려가는 죽은 사람 그 사람한테 이 짐을 맡기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한번 170편 가볼까요? 좋았어. 때마침 저기 사자를 한 명 내가는군. 이봐 저기 사자 말이야. 이 얼마 안 되는 짐을 하데스로 날라주겠나? 얼마나 많지요? 여기 이걸세. 삭스로 이 드라크메를 내시겠소? 좀 싸게 하지 그래. 그대들은 제 갈 길을 가시오. 잠깐만 이 이상한 친구야 흥정을 해야지. 이 드라크메를 내지 않으면 협상이고 뭐고 없어. 9 오블로스만 받게. 그럴 바엔 차라리 되살아나겠소. 도로 누워서 운반된다. 그죠? 되살아나겠다고. 연병한 녀석 되게 잘난 체 하네. 제가 갈게요. 그러면서 이제 이 노예하고 디오니소스하고 하데스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데스로 내려가려면 이제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려면 뱃사공이 누구예요? 카론이라는 뱃사공이 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 강을 건널 때 주변에서 백조 개구리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 이름이 개구리예요. 개굴 울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는 거는 우리 205행에서 4줄 내려오면은 백조 개구리라고 이야기해요. 백조면 백조고 개구리면 개구리죠. 근데 백조는 우아해요, 우아하지 않아요? 우아하죠. 그리고 어떤 연극에서 좀 어울릴만 하죠. 근데 개구리는 노래가 시끄럽죠. 그렇죠. 그런데 아리스토파네스는 백조 개구리라고 붙여가지고 우아한 어떤 개구리의 어떤 소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데스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하데스에 내려가서 이제 대문을 두드렸더니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디오니소스가 디오니소스라고 안 하고 헤라클레스다라고 했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헤라클레스가 알고 봤더니 하데스에 내려왔을 때 깽판을 치고 간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헤라클레스 이놈 그러면서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노예 보고 옷을 노예한테 입혀주고 야 너가 헤라클레스인 척해 했더니 갑자기 그 여인들이 나오더니 당신이 헤라클레스세요 라고 하면서 또 반전이 있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하데스의 왕 누구예요? 플루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고 디오니소스는 여기를 왜 왔던 거예요? 작가 찾으러 온 거예요. 비극 작가. 그러니까는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그 다음에 아이스킬로스 3명 중에 이제 1명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데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위대한 시인들은 이제 상석에서 먹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시인을 어떻게 가려내? 배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쇼미더머니처럼 배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위대한 시인은 이제 소포클레스입니다. 뭐 당연히 유명한 시인이죠. 소포클레스. 하지만은 지금 서열을 가려야 될 것은 에우리피데스와 그 다음에 아이스킬로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이제 배틀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제 디오니소스는 여기를 왜 왔어요? 위대한 시인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위대한 시인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에우리피데스를 데리고 갈지 또는 아이스킬로스를 데리고 갈지 이제 고민인 거예요. 근데 에우리피데스는 약간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에우리피데스는 어떤 작품을 썼어요? 그렇죠. 바코이의 여인들. 다시 말하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 디오니소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예요. 일단은 에우리피데스가 갈 확률이 높죠. 자, 그렇지만 디오니소스는 둘이 한번 배틀을 붙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배틀이 일어나면서 뭐 서로 인신공격도 하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서 핵심만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1415행에서 한 줄 밑에 보시면 이제 플루톤이 디오니소스한테 이야기해요. 누굴 택하든 한 명만 데려가시오. 그대의 이번 여행이 헛걸음이 되지 않도록. 그랬더니 디오니소스가 복 받으시기를. 자, 그대들은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시인을 찾아내려고 왔어. 왜냐고요? 도시가 뭘 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아. 계속해서 코로스들을 이끌게 하기 위함이요.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파네스는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펠레폰네소스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된 이 헬라스라는 지역, 이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시인. 어떤 시인? 비극 시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면서? 희극 시인이면서. 그래서 이제 둘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제 과제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1420행. 나는 둘 중 누구든 도시에 더 유용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를 데려갈 참이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폐허가 된, 그러니까는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배틀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에우리피데스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이 에우리피데스 작품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난폭하고 그래요. 약간 폭력적인 게 많아요. 약간 19금인 작품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에우리피데스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445행에서 두 줄 위에요. 에우리피데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여기서는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저기서는 신뢰를 불신으로 바꾼다며. 이게 에우리피데스가 도시에게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있는 헬라스 지역에게 주는 조언이에요. 이게 뭐야? 불신을 신뢰로 바꾸고 신뢰를 불신으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에우리피데스가 주는 조언이에요. 자, 그렇지만 누가 있어요? 아이스킬로스가 있어요. 아이스킬로스가 주는 조언이 있어요. 1465행. 그들이 적군의 나라를 자기 나라를 적군의 나라로 여긴다면, 그리고 함대를 불을 재앙으로 여긴다면, 다시 말하면 함대가 뭘로 여기는 거예요? 재앙으로 여긴다면 도시를 구할 수 있겠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적군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고, 그렇죠? 내 나라를 적군의 나라로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뭐예요? 적군의 나라를 내 나라로 생각하는 거는 뭐야? 정복, 역지사시. 역지사시인 거죠. 역지사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펠레폰네소스 전쟁은 뭐냐면은 뭐라 그랬죠? 외부와 싸우는 게 아니고 내전이라고 했죠.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은 뭐야? 서로 같은 가족이에요. 형제 자매인 거예요. 그거를 상실한 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군의 나라를 내 나라를 적군의 나라로 여기면서 함대,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이죠. 함대를 뭘로 여기는 거예요? 재앙으로 여긴다면 도시를 구할 수 있지요. 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고 해요? 창과 활을 꺾어서 뭘로 만들어요? 쟁기로. 활을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그것도 이제 아리스토파네스가 이야기해요. 그래서 활을 꺾어가지고 고추 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고추가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옆에다가 활을 꺾고 이걸 해요. 왜 활을 이렇게 사용할까? 평화니까. 평화니까 무기로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뭘로 필요해? 이런 농기구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를 구할 수 있겠지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해요. 하지만 상상할 수는 있죠.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그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오니소스의 결론은 뭘까요? 당연히 누가 뽑힐 줄 알았어? 디오니소스를 누가 찬양했으니까? 에우리피데스가 찬양했으니까 당연히 에우리피데스가 뽑힐 줄 알았죠. 그렇지만 디오니소스가 누굴 선택해요? 아이스킬로스를 선택을 해요. 자, 그랬더니 막 우리 1475행 보시면은 에우리피데스가 막 짜증을 부려요. 아니 이 사기꾼 같은 이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냐 라는 거죠.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누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스킬로스를 끌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어디서? 하데스에서. 아리스토파네스는 구원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도시의 구원을 위해서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부활한다. 뭘 가지고 있는 죽은 사람? 뭘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말을 가진 죽었지만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내야 된다. 그 누군가가 있어야지 도시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파네스가 상상력을 가지고 세상에 정의가 있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이런 상상력이 없으면 사람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